최근에 유튜브에 헬마우스라는 유튜브가 나왔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어떤 사람인가 제가 인터뷰를 또 했길래 그걸 한번 가져와서 보면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헬마우스 우파 유튜버 저격에 발벗고 나선 까닭은 이라는 경향신문의 인터뷰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그 가짜뉴스 저격 유튜브 채널 헬마우스 만드는 임경빈, 하원기씨. 그래서 헬마우스 스피커 임경빈 작가는 당시 지난 2주간 몸무게 4kg가량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요즘 고생을 하고 계신데, 그 하헌기씨 B는 일주일에 사흘은 밤을 새울 정도로 요즘 그 엄청나게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가짜뉴스를 누릴 표현의 자유 인정한다. 그러면 그것을 모욕할 표현의 자유도 있다. 한번 고소해봐라. 그래서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모든 가짜뉴스 생산자로부터 고소를 받아 고소장 콜렉터가 되고 싶다. 네, 가짜뉴스 원점 타격이 목표라고 밝힌 임 작가의 말이다. 이분들은 진짜 그렇게 하실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대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연예인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바뀌었다 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들이 할 때는 윽튜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윽튜브 다들 아시겠지만 그 하이탈 쓰고 나와갖고 그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약간 일종의 전설이 된 유튜버거든요. 막 혐오 표현 엄청나게 하면서 젊은 층들의 그 카타르시스를 막 느끼게 해준 유튜버입니다. 근데 유튜브를 해서 제가 항상 저도 강연 다닐 때도 그렇고 유튜브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전략을 정말 잘 짰어요. 유튜브를 해서 돈도 벌고 차도 사고 가끔씩 그런 막 정치적인 얘기하면서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생활을 막 자랑하는 걸로 또 그게 콘텐츠가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정확히 보신 건데, 실제로 제 주위에 이 학생들 강연 다니면서 그런 유튜브를 꿈꾼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한때. 왜 그러냐 물어보면 부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아는 것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도 저렇게 돈을 번다? 그럼 내가 하면 돈 더 벌겠지. 인간의 어떤 가장 기초적인 이 욕구를 가장 잘 끌어낸 그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잘 먹혀들었죠. 그러다가 혐오 표현했던 게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유튜브 채널이 폭파가 됐는데, 아무튼 그 전략을 정확히 이분들도 보신 거고, 그래서 나름 잘 나가는 사람도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고 하시비가 임 작가님을 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넘어와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윽튜브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본능에 가까운 치졸한 내면을 드러낸 건데, 젊은 또래 세대에서는 이런 게 쿨한 거야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실제로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엔 이런 게 있습니다. 기존의 기성세대들은 다 꼰대다 이렇게 프레임을 잘 씌워놨어요. 그러면서 조금만 잘못이 있으면 이런 위약보다도 차라리 저렇게 솔직하게 헛소리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해라 라는 게 더 나은 분위기라는 게 생겨났다는 거죠. 노골적으로 고인모독을 하는 것이 더 쿨하다는 그런 사람을 어린 친구들이 롤모델로 삼기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랑 정말 똑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전략적으로 정말 무섭다고 생각을 했던 게, 유튜브를 보면 기존에 그 자칭 보수라는 사람이 유튜브를 점령할 때 저는 분명히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전략적으로 일단 뭐 전문가, 박사, 뭐 기존에 생각했던 전문가들을 다 꼰대로 만들어놔요. 어느 정도 그런 전문가가 되려면 나이가 있고 좀 이제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하잖아요. 그들을 전부 다 꼰대라고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스피커가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치와 정말 무관한 듯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 누구는 막 뭐 돈 잘 버는 법, 뭐 누구는 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도 처음에 막 까고 막 여러 가지.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안티 페미니스트에다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그러면서 그 반일 운동 때 그들만 친일을 외쳤죠. 예, 그 패턴이 다 똑같았어요. 거기서 이탈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막 이걸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는데, 아무튼 그 전략적으로 너무나 준비를 잘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진짜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저도 뛰어든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점에 있었고, 그래서 저도 지금 내년 총선 전까지 전략적으로 젊은 스피커들을 많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정치인의 말, 뭐 변호사, 교수, 박사, 선생님, 부모님까지 요즘은 말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데 정치와 무관한 한 젊은 친구들이 나와갖고 막 그런 공감되는 얘기를 하면서 정부를 깐다. 그럼 다 믿거든요. 정말 다 믿어요. 그냥 그렇게. 그러면 아이들을 그러면은 이거랑 다시 떨어져서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보면 부모님이나 기존의 뭐 정치인이나 뭐 한국 사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너 그런 거 보지 마. 너 왜 쓸데없는 거 봐서 막 하지 마.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들은 그들의 말 더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의 전략이 뭐냐면 야,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다 꼰대야. 너한테 맞는 말 한다고 하는 사람들 다 꼰대고 넌 너의 표현을 마음껏 펼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또.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 맞구나. 아, 엄마 아빠까지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야, 아까 그런 지점에서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짰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야,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너한테 야,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삶을 봐봐. 맨날 정의를 외친 사람들 정의로웠어? 아니잖아. 걔네들이 더 나쁜 거야. 차라리 나 같으면 난 나빠. 뭐 나는 그냥 일본 응원할 수 있어. 응원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럼 그러네. 근데 차라리 당당한 게 낫네.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진짜. 왜냐면 이게 철학적으로든 막 정치적으로든 정말 복잡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한 세월 걸리는데 아이들한테는 정말 쉽게 다가갔다는 거죠. 야, 너도 네 얘기 그냥 편하게 해 라는 얘기가 다른 어떠한 표현보다도 훨씬 아이들한테는 직관적으로 다가온 거고, 그런 거를 실제로 얘기를 하면 돈도 벌어. 야, 너도 유튜버 해. 야, 지금 페미니즘 까고 문재인 정부 까면 돈 엄청 벌어. 나 이런 데서 살아. 이런 걸 정말 잘 파고 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저의 방식대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한 거고, 반대로 이제 또 헬마우스는 더 전문적으로 이거를 완전히 침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블로그를 할 때만 하더라도 안 그랬어요. 트랙백으로 불러와 진지하게 토론하고 논박하는 문화였는데 소셜미디어 시대로 넘어가면서 자기 타임라인의 시대가 됐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긁어와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이게 유튜브에서 이게 더 심해진 거고, 결국 자기 채널에서 자기 구독자 앞에서 마타도와 프로파간다를 뿌린다. 그래서 가짜뉴스는 엄격하게 말하자면 마타도와 프로파간다로 재규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헬마우스가 현재 83,700명 정도 있는데 빨리 10만 가야 됩니다. 지금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헬마우스 검색하셔서 바로 구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 뭐 하시피님이나 임작가님 한번 합동방송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아무튼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 일정한 구독료를 내는 멤버십 이거를 좀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저도 좀 채널 다각화를 좀 준비를 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윤서인 작가를 처음에 직접 비판하면서 헬마우스가 등장을 했죠. 혜성처럼 등장해서 많은 분들이 신의 한 수도 공격해달라는데 저도 이거 완전 공감했어요. 신의 한 수를 공격해봤자 어차피 별 감흥이 없는 대상인 거예요. 10, 20, 30, 이 세대들한텐 문재인 독재 타도 외친 어른들의 주장이 별 호소력을 안 갖고 있고, 진짜 공론장을 망치는 건 지금 헬마우스가 계속 완전히 분해를 해놓고 있죠. 그래서 5.18이나 제주 4.3 사건과 같이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역사적 합의가 끝난 사건을 들고 와서 북한군 개입이니 공산폭동이니 하는 거짓말로 선동하는 건 안 된다고 봤다. 네, 저랑 똑같은 생각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국PD, 백PD, 양교수, 한가 등 전체 5-6명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제작을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생각을 가진 정용인 기자가 이제 헬마우스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도 정말 격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격하게 공감을 했고, 그 지점에서 저도 똑같은 새로운 전략을 준비 중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 젊은 청년 유튜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새날에 제가 푸른나무님을 정말 진심으로 저 진짜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 언론의 영역, 특히 젊은 친구들은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싶어도 또 쉽게 포기를 하게 됩니다. 차라리 저렇게 막말 그냥 막 뱉어내고 가짜뉴스 막 뿌려대는 걸 하면 편한데, 그거를 위해서 반박하는 포지션인 지금 민주 유튜버들은 정말 스스로도 계속 고찰을 해야 되고, 또
팩트가 맞는지 끊임없이 검열도 해봐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현장 가서 직접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을 새날 푸나님께서 많이 해소해 주시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청국장이죠. 청국장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 청년 대국민 소통장이라 그래서 지금 6화까지 했어요. 새날에서 제가 새로운 청년들 그 하고 같이 뭐 땅땅 달타령 그다음에 류찬우 저 그렇게 4명이서 이제 이걸 시작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새로 또 각자가 또 유튜버도 또 시작을 또 하게 하고 또 새로운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계속 새로운 청년 스피커가 전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